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도서 책을 쓰면서 또 연구했고 준비했던 과정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부르지도 않은 나오고 그래요. 재밌네 우리.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포에마님 토마토 이야기. 아까 토마토와 설탕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 들었죠? 보니까 지금 우리 포에마님 토마토 옷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토마토 이야기 포에마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토마토 옷이 아니라 저희 부스가 분예일님이랑 저랑 하거든요. 그래서 그님이랑 같이 동심으로 하자 하면서 얘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주자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 토마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줄 몰랐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 이제 시작할게요. 또래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수다를 좋아하지만 말이 서툰 아이들과의 눈맞춤이 더 좋습니다. 나른한 오후 침대에 누워 쉬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 손으로 아는 아이와 무작정 달리며 노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다가오는 점심시간 나올 맛있는 밥을 기대하지만 선생님 자녀들의 안녕 하고 흔드는 손을 더 기대합니다. 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토마토 이야기 저자 포이에마 양지연입니다. 병수야, 넌 꿈이 뭐야? 경찰. 경찰? 왜 경찰이 되고 싶은데? 응, 아빠가 경찰 하랬어. 제가 공부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8살 병수라는 아이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꿈을 물어보았을 때 아이는 아버지의 바람이자 목표를 말했지 아이의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곧 자신의 꿈이 되어버린 병수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진정한 꿈의 가치를 담은 책을 선물해 주기를요. 그렇게 해서 제 책에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더 뿌리 깊게 제 책의 내용이 박힐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와 함께 그렸던 동물 그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수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동물들로 의인화해서 나타내면 아이가 더 이해하기 쉽겠지. 또 내가 직접 그린 그림들을 넣으면 아이가 더 관심을 보일 거야. 이 책이 제 책에 쓰여졌고 저의 차별화 전략은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이 책의 꽃, 즉 핵심 내용은 꿈입니다. 제가 책의 줄거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소개를 먼저 하려는데요. 먼저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책은 토마토가 꿈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토마토의 중마고 토마티로 언제나 토마토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꿈을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그런 소중한 친구이지요. 세 번째로는 여행 중에 만난 친구들로 생과 지입니다. 생과 지는 마토가 자신의 꿈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이 책은 토마토가 아주 작은 씨앗이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트럭이 와서 주인공 마토는 그 트럭에서 내린 사람이 옆밭에 있는 토마토들을 죄다 떼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이 광경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던 마토와 친구 마티는 목을 놓아 울게 되지요. 너무나도 컸던 울음소리에 한 새가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 새가 바로 이 파랑새 아서입니다. 새는 토마토들이 잡혀간 게 아니라 꿈을 찾으러 간 거라고 마토와 마티에게 말해주는데요. 자신이 여행 중에 들었던 토마토들의 꿈 이야기를 마토와 마티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중 일부를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좁고 어두운 이곳에서 꿈이란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들을 보며 충격을 먹었지. 그때였어. 얘들아, 너희의 꿈은 뭐니? 이마에 쭈글쭈글 주름이 잡힌 할아버지 토마토가 물어봤단다. 난 우아한 샐러드가 될 거야. 멋진 이태리 식당에서 모두들 아름다운 나를 보는 그런 샐러드 말이야. 한 토마토가 탐스러운 초록빛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어. 우와 라는 함성 소리와 함께 일제히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끌었지.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눈치였어. 난 강렬한 스파게티가 될 거야. 담백한 치즈에 푹 젖어 행복한 삶을 살겠지? 창문 옆에 기대어 있던 토마토가 말했어.
난 향 좋은 토마토 스프, 나를 먹는 그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주겠지? 내 발 바로 밑에 있던 토마토가 말했단다. 난 설탕에 버무린 토마토, 달콤한 설탕에 뒹굴면서 설레는 인생을 꿈꾸길 원해. 저마다 자신의 꿈을 말했어. 각자 꿈꿔온 인생이, 미래의 목표가 다 달랐지. 나는 먼 거리를 여행하던 중이어서 몸이 너무 피곤했어. 토마토 친구들이 시끌벅적하게 하는 꿈 이야기를 자장가 담아 잠이 들고 말았어. 다른 토마토들의 꿈 이야기를 들은 마토는 자신만의 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토와 마티 그리고 아서는 토마토의 꿈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그들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도시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친구들, 생과 쥐를 만나게 되는데요. 생과 쥐는 토마토가 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생은 아직 꿈이 없다는 토마토의 말에 한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라고요? 토마토는 이 생의 물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만났던 한의 손녀딸 주현이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현이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다고 생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생은 이런 마토에게 꿈을 하나 소개시켜 주게 되는데요. 그 꿈이 바로 햄버거입니다. 마토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의 등장에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자신의 꿈은 햄버거라고 정하게 되지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토는. 마토가 집으로 돌아와서 몸에 자그마한 열매를 틔우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마토를 두렵게 했던 그 트럭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저번처럼 트럭에서 한 사람이 내려서 옆밭의 토마토들을 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수가 모자랐던 것일까요? 아직 덜 익은 토마토들만 모여있는 마토네 밭으로 그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익지 않은 어린 마토를 잡아가게 됩니다. 마토는 곧 어느 곳에 내려집니다. 그곳은 햄버거 집도 도시도 시골도 아닌 어느 한 허름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토의 몸은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아픔 속에 마토는 정신이 잃게 되지요. 이렇게 마토의 꿈은 좌절되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토가 아이들의 함성 소리에 다시 한번 정신을 들게 되었거든요.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그곳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모자에 한 손에는 바늘을 꽂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토마토 주스 주세요 라고요. 그 아이는 주연이의 예쁜 미소와 닮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토는 토마토 주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토의 꿈의 씨앗이 이 아이에게 심겨졌고 마토는 자신의 꿈을 행복하게 이루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 8살 아이의 수준에 맞는 어휘 선정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랐고 또 어떤 문장을 써야지 아이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오히려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토마토가 아주 작은 씨앗이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었던 토마토는 차갑고 어두운 흙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당시 제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고위 생활을 하면서 몸은 많이 분주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을 보시면 토마토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에게는 항상 사랑을 주고 토마토를 돌봐주시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저는 책을 쓰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와 같은 존재 아니면 훨씬 더 나은 그런 분이 저에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신다는 사실을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느낀 게 있다면 이 책의 토마토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씨앗에서 시작하는 흙 속은 어둡고 두려움과 외로움만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그 흙 속에서 있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씨앗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제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흙 속에서 울고 두렵고 외로운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제가 뿌리를 내리며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쓰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쓰고 싶은 후배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확실한 주제를 정하라입니다. 저는 처음에 꿈과 사랑이란 두 개의 주제를 이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를 담으려던 게 욕심이었을까요? 책의 전개는 계속해서 느려졌고 저는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꿈이라는 주제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더 책이 더 수월하게 써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쓸 때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많은 좋은 가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가치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고 또 진짜로 진심으로 전해주고 싶은 하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삼고 책을 써내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동화책을 쓰고 싶은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동화책을 쓸 때면 계속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리에서 상상력으로 책을 써내려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막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쓰고 있던 노트북을 접으시고 펜을 내려놓으시고 밖으로 나가서 선생님의 자녀들이나 보이는 아이들과 무작정 놀라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상상력을 배우고 그 상상력을 책에 써나려 갈 때에 더 나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병수를 향한 저의 꿈의 씨앗은 이 책에 심어졌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렸으며 꽃이 되고 또 열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꿈을 꾸는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 박히기를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이야기 저자 포에마 양지연이었습니다. 포에마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알겠지만 포에마님은 정말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 어린이들을 정말 내 동생 또 내 가족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래서 그 내용도 쓴 책의 내용도 이렇게 8살 친구 그 동기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너무도 동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잘 들었죠. 그리고 그 딴 친구들은 약간 얘기하다가 딱 중요한 순간에 멈췄는데 책의 내용을 다 얘기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안 사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아주 그냥. 그래도 잘 사주세요. 알겠죠? 부탁합니다. 대답 안 한다 또. 자 우리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실 거 있나요? 네, 포에마님 우선 그 작가로서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또 그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 토마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작은 8살 꼬마 병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저는 이제 내내 듣는 동안 그렇다면 작가인 포에마님은 어떤 토마토의 꿈을 꾸고 있을까 그것이 내내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딱 이맘때 제 꿈을 발표합니다 하고 여기 섰는데요. 그때 제가 간호사가 돼서 북한에다가 의사인 남편을 만나서 병원을 차린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 그 간호사라는 꿈은 변함이 없는데 그거는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낀 게 그 꿈이라는 것보다 제가 제 가치 뭐라 해야 돼? 어쨌든 토마토는 햄버거가 되고 싶었지 토마토 주스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토마토가 진짜로 좋아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토마토는 그 꿈을 이룬 것으로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간호사란 직업이 제가 삶에서 이뤄질지는 잘 몰라도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꿈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른 친구의 꿈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한 이 책이 또 다시금 결국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꿈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포에마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